안녕하세요. 건물관리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신 대표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드라마 아파트 3, 4화를 짚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번 회차를 짚어보기 전에 제가 지난 영상을 올리고 나서 다뤘던 내용 말고도 개인적으로 질문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궁금증부터 먼저 풀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정확하게 답해드릴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질문은 평소에도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드라마를 보면 회장이 관리소장한테 뭐 하나 지시하면 바로 착착 움직이다 보니까 소장의 상사처럼 보이죠. 심지어 주인공도 회장만 되면 아파트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관리소장은 회장 개인의 부하 직원이 아닙니다. 관리소장은 공동주택관리법하고 관리규약에 따라서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회장 한 사람의 지시가 아니라 입주자 대표회의 전체가 의결한 사항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회장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그게 법이나 규약, 대표회의 의결에 어긋나면 소장은 따르지 않을 수도 있고요. 오히려 따르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상사와 부하 관계라기보다는 서로 역할이 다르고 견제하면서 협력하는 관계에 더 가깝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드라마에서 회장이 거의 아파트의 왕처럼 나오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곤 합니다. 회장이 아파트의 사장이야?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입주자 대표 회장은 말 그대로 입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즉 입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대표회의를 이끄는 대표자인 거죠. 그래서 회장이 하는 일은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고 대표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관리 주최하고 협의하는 겁니다. 반대로 회장이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공사업체를 혼자 선정하거나 관리비를 마음대로 올리거나 관리소장을 마음대로 자르거나 예산을 임의로 쓰는 것, 이런 건 회장 혼자서는 못합니다. 이런 사항들은 대부분 대표회의 의견이나 관련 법령, 관리규약에 따라 처리가 됩니다. 즉 회장의 권한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혼자 모든 걸 결정하는 권한은 아니라는 거죠. 드라마에서는 긴장감을 위해서 회장의 힘을 크게 그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회장 혼자 움직이는 구조가 아니라 대표회의 전체가 함께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회장은 왕이라기보다 대표회의를 이끄는 의장에 가깝습니다. 자, 이렇게 많이들 궁금해하시던 내용을 먼저 풀어봤습니다. 이 정도만 알고 보셔도 드라마가 훨씬 더 재미있게 보이실 거예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회차를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3화에서는 제가 현직자로서 꼭 짚어보고 싶은 장면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관리비하고도 직접 연결되는 이야기, 또 하나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어떤 사건입니다. 순서대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입니다. 문소리 배우가 또 관리사무소로 찾아옵니다. 이번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집은 헬스장, 사우나, 조식 서비스 이런 걸 일절 사용 안 하는데 왜 다달이 2만 원씩 꼬박꼬박 내야 하느냐. 그게 말이 되느냐고 항의합니다. 그러자 관리소장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 2만 원은 헬스장, 사우나, 조식 공간에 대한 공동 경비라서 우리 아파트에 사는 세대는 무조건 내야 한다고 대답을 합니다. 자, 이거 누구 말이 맞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헬스장 같은 시설에 붙는 돈의 종류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이용료, 또 하나는 유지관리비인데 이 둘은 완전히 다른 돈입니다. 예시로 헬스장 회원권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제가 동네 헬스장을 다닌다고 했을 때 매달 회원비를 내죠. 그게 바로 이용료입니다. 안 다니면 안 내면 그만인 돈이죠. 그런데 헬스장 건물 자체를 유지하는 전기세, 청소비 이런 건 헬스장 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파트에서는 바로 그 유지관리비를 전 세대가 조금씩 나눠서 내야 합니다. 그걸 바로 유지관리비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이용료. 이건 헬스장을 실제로 이용한 대가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쓰는 사람이 내고 안 쓰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법으로도 이 이용료는 관리비가 아니라 이용자에게만 따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쓰는 사람한테 이용료를 거두면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문소리 배우가 낸다는 그 2만 원, 이건 이용료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아마도 유지 관리비일 겁니다. 헬스장이라는 공간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공용 전기료, 청소비, 위탁 운영 기본비, 시설 유지비 같은 거죠. 이건 내가 헬스장을 쓰든 안 쓰든 그 공간이 우리 아파트 안에 있는 이상 계속 나가야 하는 돈입니다. 그리고 이 유지관리비는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전 세대가 나눠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이건 이용료가 아니라 공용 부분을 관리하는 관리비입니다. 자, 그럼 이 유지관리비는 법으로 무조건 전 세대가 내게 돼 있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이런 걸 전 세대가 낼지 말지는 우리 단지가 정하는 겁니다. 즉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의결을 하거나 관리 규약으로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가 정식으로 그렇게 정해놨다면 안 쓴다고 해도 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설이 우리 단지에 있다는 것 자체가 아파트 가치를 올리는 공동의 자산이거든요. 정리하자면 순수하게 이용한 값인 이용료라면 안 쓰면 안 내셔도 됩니다. 하지만 시설을 유지하는 유지관리비고 우리 단지가 규약이나 의결로 전 세대의 부담을 정해놨다면 안 써도 내셔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드라마 속 관리소장이 무조건 내야 한다고 딱 잘라 말한 건 사실 정확한 설명은 아닙니다. 정확히는 이렇게 말했어야죠. 이건 이용료가 아니라 시설 유지 관리비이고 우리 단지가 규약으로 전 세대 부담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내셔야 한다고요. 사실 요즘 이 문제로 아파트마다 갈등이 정말 많습니다. 커뮤니티 시설이 좋아질수록 관리비도 올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쓰는 사람은 빼달라, 아니다, 전 세대가 부담해야 한다, 이렇게 늘 부딪힙니다. 드라마가 현실을 아주 잘 짚은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장면입니다. 이건 제가 조금 무겁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화에서 한 입주민이 경비원을 폭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건 드라마다, 과장이다, 이렇게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폭행은 현실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명백한 범죄입니다. 저는 경비원분들을 현장에 파견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이 부분은 꼭 짚고 싶습니다. 일단 경비원을 폭행하면 당연히 형법상 폭행죄, 다치게 하면 상해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아파트에는 별도의 보호장치가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입주자는 경비원 같은 근로자에게 폭행이나 협박 같은 위력을 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비원에 대한 괴롭힘 금지가 아예 아파트 관리 규약에 명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 마포에 한 입주민은 경비원과 미화원에게 수년간 폭언과 갑질을 하다가 여기에 보복성 행위까지 더해져서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당연히 경비원분들에게 손찌검을 하는 순간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특히나 요즘 같은 시대엔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매장됩니다. 절대 저러시면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화는 드라마적인 전개가 많아서 제 직업 시선으로 깊게 파고들 내용은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내용만 간략히 다뤄보겠습니다. 지하철역이 우리 아파트 근처에 생기면 정말 집값이 오르느냐, 이겁니다. 지하철역 출구를 우리 아파트 단지 쪽으로 나게 할 수 있다고 하니 이제 집값이 오른다며 주민들이 다 같이 좋아합니다. 자, 그럼 궁금하죠? 이게 드라마니까 그런 걸까요? 아니면 현실에서도 진짜 그럴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드라마가 아니라 진짜입니다. 일단 지하철역 근처 이른바 역세권이 집값에 좋다는 건 그냥 느낌이 아니라 데이터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볼까요? 수인 분당선에 사리역이라는 역이 생겼는데요. 이 역 근처 아파트 단지가 개통하고 딱 1년 만에 가격이 무려 55%가 올랐습니다. 같은 지역 평균 상승률보다도 7%나 더 높았어요. 역 하나 생겼다고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라마 속 주민들이 좋아한 건 아주 정확한 반응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그럼 역만 생기면 무조건 대박이냐? 그건 또 아닙니다. 같은 역세권이라도 급이 나뉩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여러 노선이나 지나가는 환승역, 급행열차가 서는 역,
도심을 관통하는 노선의 역일수록 집값 프리미엄이 훨씬 큽니다. 반대로 이용이 불편한 역, 배차 간격이 너무 긴 역은 기대만큼 효과가 안 나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역이 너무 코앞에 붙어있는 초역세권은 오히려 소음이나 유동인구 때문에 살짝 떨어진 단지보다 인기가 덜한 경우도 있습니다. 도보로 5분에서 10분? 이 정도 거리가 사실 제일 이상적이라고들 합니다. 자, 오늘은 3화, 4화를 가볍게 짚어봤습니다. 다음 화도 제가 또 현직자 시선으로 재밌게 풀어보겠습니다. 궁금한 장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